돼지 감자, 과자, 그 다음에 소금, 그리고 돼지 감자, 부침가루, 돼지 감자, 고추볶음. 자,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와서 보니까 돼지 감자 과자를 만들어요. 네, 근데 과자를 만드는데 과자 공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과자 공장이 없는데 과자를 만들고 계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을 보니까 이렇게 유통 전문 판매원 해서 덕동원이고, 네, 그리고 제조원 남양다원 네, 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제조를 하고 오는 곳이고, 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말하는 OEM, 예. 위탁 가공, 예. 뭐 그런 형태의 아웃소싱. 그러니까 주문자, 내가 주문을 해서 예. 상표를 부착해 오는 시스템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는 OEM 해올 때 그럽니다. 포장지, 네. 원재료를 저희들이 주고 네. 거기서 그 원재료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네. 궁금해했던 게 뭐냐면, 네. 여기 꼭 여기 오고 싶었고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그 부분이에요. 네, 상품을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되면, 우리 가공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가공해 몇 년 됐어요 지금? 저희들이 한 15년째 된 15년째 네. 되고 있죠. 네. 그러면 가공을 해가지고 보통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직접 네, 만드는 거예요. 부침가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덕동원에서 네, 만드네요. 덕동 영농조합법인. 네.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도 보니까 고추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소량이다 보니까 소량이니까 네. 덕동원 영농조합법 여기 보니까 네. 순천시 가지고 영업신고해서 이렇게 만들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직접 만들고 계시고, 그럼 이런 부분은 이제 가공 위탁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그 OEM을 해오는 구조. 네. 자, 그러면 이런 위탁 구조를 하게 된 계기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나은 것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이제 뭐 소기업들은 어떠면은 공장을 만든다 하면은 가동률도 낮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동률,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는 이제 위탁해서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동을 해가지고 가공 공장을 지었는데 네, 가동률이 10% 20%면 네, 농사 지으면서 농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요. 네. 근데 이 공정 자체를 또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이디어 과자, 돼지 감자 과자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샌드 형태로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이 공정을 마치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이 부분만 위탁해 와야겠다 네.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OEM을 했을 때 초기 단계 네. 농가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이걸. 네. 혹시나 특허가 뭐 내가 생산했던 제품에 그것을 가져가 가지고 다른 데 하지 않을까, 내가 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또 계약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또 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나 이런 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비용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들이 많거든요. 초기 단계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들은 초기 단계는 이제 1차 농산물이 저희들은 돼지 감자였는데 돼지 감자를 그냥 생걸로만 팔 수가 없어서 네. 가공을 했거든요. 가공을 했는데 이제 뭘 만드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원재료를. 근데 이제 저희들은 센베가 괜찮겠다. 네. 돼지 감자 소비층이 나이 좀 드시고 그렇죠. 당뇨가, 추억의 예, 감자. 그래서 추억의 감자. 센베, 이게 예. 센베 과자로 네. 한 겁니다. 이게 형태가. 한번 뜯어볼까요? 네. 샌베 과자. 네, 제가 젊은이들은 저희 선호한 건 아니고 음. 타켓을 저희들이 이제 나이 든 분 하다 보니까는 이 센베 과자를 만들고 있는데 그렇죠. 센베 과자를 어디서 만든가 보니까는 공장 기계가 굉장히 라인이 큽니다. 이게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건 설치를 못하고 해서 인근에 보니까는 센베 과자를 하는 데 있어서 벌교에 있는 거예요. 원재료를 주고 저희들이 해온 거. 근데 한번 이런 공장 돌리려면 가장 그런 게 뭐 몇 톤을 가져가야 된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농장 규모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량이 적은데 OEM 하고 싶어요. 할 수 있나요? 이제 거기에 사정해서 네, 사정하면 제공량을 돼요? 좀 해주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기본 수량 얼마 정도로 잡던가요? 저희들은 이걸 해오는데
이게 12개 이게 이 한 봉지 12개짜리 저희는 또 네. 봉지가 있거든요. 네. 그거 해오면 한 130개 정도 저희들은 130개, 그래 많은 물량은 아니네요. 그렇죠. 보통 130개면은 돼지 감자 물량은 얼마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돼지 감자 물량은 한 50kg 정도. 50kg 정도 가져가요. 네. 그 정도면 대부분 다 있잖아, 50kg 정도는. 네. 저희들은 냉동실에다가 네. 놔뒀다가 냉동된 걸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가져가잖아요. 네. 그쪽에 몇 프로 정도 주는 거예요, 공임은? 이제 자기들 상황에 따라서 가격은 틀리거든요. 네. 그때. 네. 저희들은 몇 프로라는 게 참 이게 좀 딱 맞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는 얼마? 원가 개념으로 이제 자기가 소비자 가격을 얼마 할 건가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테이지가 적죠. 10,000원짜리다, 얘가 10,000원짜리다. 네. 근데 여기 원료비 있고 뭐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쪽에다 주는 돈에 비해서 몇 프로나 주는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한다면? 한 20% 정도는 줘야 20%? 그러니까 가공하는데 20%. 그러니까 어차피 제조원 책임까지 지는 거니까. 실제로 그 문제잖아요. 제조원 책임까지 지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럼 20% 정도 하고, 그럼 내가 가져와서 판매하면 이제 되는 거고. 그럼 이걸 다 가져가는 거죠, 이 봉지랑. 그다음에 우리밀 가져가고, 그 공장만 돌리는 거잖아요, 지금. 사용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또 여기는 어땠어요? 여기는 자연 같은 경우는? 자염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바닷물을 계속 증류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자염은. 이거는 돼지 감자인 게 아니고 돼지 감자를 우리가 즙을 짜잖아요. 네. 즙을 가져간대. 집으로 가져가서, 예. 그러니까 더 고급스럽지. 더 고급스럽고. 자, 그럼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자연하는 공장 가서 우리 여기 이 정도 할 거니까 네. 키로에 얼마씩 해달라. 네, 서로. 키로에 얼마씩 해달라. 그럼 바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한 달 걸려요. 거의. 이게 바닷물을 갖다 증류시켜서 바닷물 돼지 감자즙 함초 해가지고 특허낸 거잖아요. 네. 이거를 갖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수공이 네.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게 금방 이렇게 천일염을 갖고 있는 거는 재료를 섞어서 그냥 볶아서 나오잖아요. 소금이니까. 이거는 바닷물을 갖고 소금을 만드는 과정이라 이게 옛날에 극한 직업에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찾아간 거예요? 아, 이제 같은 순천이니까. 네. 같은 순천이니까 순천의 농산물이니까 순천의 업체하고 같이 해야 같이 사는 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 와서 해달라고 한 두 군데 있는데 저희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아, 왜 와서 해달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 농가들이 고민스러이 뭐냐면 오임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정보가 없으니까 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많지 않았네요. 서로 네트워크들이 있어서 그렇나? 이제 네. 남편이 또 그쪽에 좀 아쉬운 분들이 있어서. 예, 그런 쪽으로. 그런 근데 OEM을 했을 때 해보니까 이런 점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네. 이분이 우리 몰래 우리가 이게 특허냈잖아요. 네. 우리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계약. 네네. 근데 우리 거를 갖다가 딴 데 팔은 적이 있어요. 오케이. 그런 경우가 지금 그것도 가장 근데 걱정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랬어요. 그거를 민사로 알아보니까 네. 우리가 먼저 알아봤죠. 여기가 마을이 좋아서 판사가 몇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보니까 그게 문제가 그 집이 크게 걸리더라고. 어. 그래서 그 얘기를 사장님한테 법적을 안 하고 우리가 계속 인연 좋은 인연으로 가게끔 스톱해 주라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받고 그걸 해피엔드에서 우리 것만 해요. 저희한테 하나도 딴 데 안 파는 조건. 그러면 계약상에 넣어야겠네요. 앞으로 시작하신 계약서에 분들은. 넣죠. 계약상에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데 판매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허 낸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니, 들어. 그 보통 OEM 하는 데는 그 계약서 있습니다. 읽어보고 자기가 이제 필요한 부분 서로 약속해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런 분야도 이제 우리 제품은 이제 우리만 해주겠다 그 업체에서 이제 그렇게 약속하면은 되는데 우리는 이제 특허를 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OEM 할 때는 그런 조건들 큰 문제는 있지는 않는 회사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은 옆에 조그마한 부분 만들어 가지고 가루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고추장을 한다든지 그건 개별적으로 하는 직접 지금 제조 허가가 나가 있나요? 하나 있죠. 즉석 제조야 아니면 제조 가공? 제조 가공. 제조 가공 허가. 제조 가공 허가 시험 낼 때 시골에서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 가공 시설 일정에 갖추면 되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어렵지 않은데 지금은 이제 어떤 품목들은 이제 해썹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기준에 가야 되고 네. 해썹하지 않는 것은 적당하게 뭐 시청에서 보건소에서 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업체는 헬스앱으로 바뀌어요. 아, 이 업체 자체가? 이제 네, 올 우리 말까지 같이, 과자는 헬스업체에서 의무예요. 아, 업무상. 그러니까 우리도 헬스앱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헬스업으로 자기가 가문을 일해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더 비용을 더 달라 그러진 않아요? 이제 그때 가서 뭔 말이 있어도 이제 그렇게 그때가 하죠.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럴 말 없고. 자, 오늘 먼저 덕동원에 와가지고 먼저 이런 상품들이 지금 OEM으로 하고 있고 유통전문 제조 판매업으로 허가 내는 데는 어렵지 않았었나요? 네, 그건 시에서 이제 관련된 서류만 갖다 주면 시청에서 바로 해줍니다. 지정해줘요? 네. 그러면 이거 판매하고 나면 소득을 들어오면 뭐 소득이야 내가 또 판매를 해가지고 네. 들어오면 소득 그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네, 제조원에 소득 어차피 기존에 돈 관련은 줬으니까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만 하면은 이제 소득 관련은 이제 세무사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되는 그건 상관없는 이야기고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나중에 이게 과제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공장 책임. 제조원 책임이에요. 제조원 그러니까 그 리스크까지 안고 가는 그 제조원. 그러니까 농가들이 그것을 좀 외부 사람들 오임 해주기가 어려운 구조가 이 부분이 있더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덕동원에서 만약에 이걸 가루를 다른 사람이 해주고 싶어. 근데 나중에 그 제조원에 문제가 생기면 판매하다가 그렇죠. 문제가 생겨도 어차피 제조원에서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추적해야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있더라고. 또 OEM도 한 가지 더 있는 거예요. 벌크로 해왔을 때는 네. 이제 소분업, 소분업을 한 사람이 소분업.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네, 소분 책임져요. 벌크래. 이렇게 완성품이 왔을 때는 거기 책임이지만 네. 오늘 이제 소금 같은 건 다 우리가 벌크로 해와요. 벌크로 해서요? 벌크로 해서 소분업을 다시 하나요? 그렇죠. 저희가 포장서부터 디자인서부터 다 저희가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OEM 하는 것들 나중에, 그런 시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먼저 하고 있는 덕동원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